네. 네. 제가 뭐 유통기한 얼마 안 남았다고 하니까 내일 모레 끝나는 거 아닌가 생각하시는데 그런 건 아니고요. 싸게 파는 게 얼마 안 남았다는 거지. 네. 그리고 이제 2025년 3월까지니까 뭐 아직 뭐 충분히 드실 시간이 있고 물론 이제 제품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으나 하여튼 굉장히 저렴하게 사실 수 있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렇게 이제 사실 수 있는 기회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박병창 이사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이사님과 함께 어제는 이제 그래도 시장이 조금 이제 차분하게 돌아온 것 같긴 한데 그 돌아오는 과정 중에도 떨어진 거 대비 제일 덜 들어온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맞습니다. 예. 짜증이 막 납니다, 이거. 그러니까 전뭐 나스닥도 반등폭이 3% 하락하고 1% 반등했으니까 네. 30% 반등한 거거든요. 우리하고 비슷하긴 한데 나스닥은 덜 떨어졌잖아요. 네. 떨어진 폭이 작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워낙 컸기 때문에 한 50% 정도는 반등을 좀 했으면 참 좋았죠. 근데 이제 그렇게 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려가 여전히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제 시장 끝나고 나서 시간 내에서는 대부분의 종목들이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이제 우려를 하는 거죠. 미국 시장도 비슷하게 그런 네.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운이 0.7, 나스닥이 1%, S&P 500이 1% 반등을 했는데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나스닥은 3% 하락에서 1% 반등했으니까 약 30% 정도 반등을 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좀 약했다 이렇게 보는데 장중에 고점이 2.43% 플러스였습니다. 그러니까 꽤 반등을 한 거죠. 아침에 갭상승 출발해서 꽤 반등을 하다가 막판에 매물이 좀 나왔습니다. 네. 어제 계속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에요. 시장이 하락했다가 반등을 할 때는 반등을 한 번에 하지 못해요. 대부분. 올라간 매물이 좀 나옵니다. 그래서 막판의 매물로 인해서 플러스 1% 정도 마감을 했고요. 그리고 아쉬운 반등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는 하락폭이 30% 수준이라는 거. 그리고 장 후반에 대밀리면서 윗꼬리가 달리는 봉이 형성됐다는 그러니까. 거. 그리고 지금 시간에서 약 지금 1% 떨어지고 있죠. 전후 정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네, 아직 끝난 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의 심리가 딱 그냥 적용이 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와중에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은데 골드만삭스에서는 지난 40년간 빅데이터를 봤더니 고점에서 5% 이상 하락한 직후 3개월 동안은 강세 시장이었다. 이번에 고점 대비 약 8.5% 정도 하락을 한 걸로 봐서는 네. 매수해야 된다 이런 의견도 있고요. 또 한쪽에서는 JP모건은 시장이 손상을 입었고 이럴 때는 복구할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S&P 500 기준으로 마이너스 10% 수준까지는 지금은 이제 어제 반등을 해서 마이너스 한 7%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3% 정도는 더 하락하는 거를 감안해야 되지 않겠냐. 네. 이런 의견도 좀 내놓고 있습니다. 그냥 아쉬운 반등이었고요. 전체적으로 아주 뭐 특징적인 것도 없었고, 슈퍼마이크로 컴퓨터가 호실적 발표를 했다고 하면서 시간 내에서 시작할 때 한 10% 이상 상승을 하더니 지금 마이너스 한 11%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만큼 변동성이 굉장히 심하게 있고 심리는 불안정한 속에서 자율반등의 수준 정도 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미선 빠지는 거가 오늘 어제 살짝 반등한 걸 우리가 반영하는 게 아니라 미선 빠지는 걸 우리가 반영할 수도 있겠어요. 그렇죠. 어제는 미국 선물이 상승을 했고 우리가 시장 열리기 전에 그렇죠. 그 시간에서 상승한 거를 아침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한 3% 정도 반등하지 않겠냐 이렇게 설명을 좀 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미국이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 시장은 오늘 그 영향으로 아마도 매물을 맞겠죠. 그런데 이제부터가 진짜죠. 항상 큰 변동성이 있었을 때는 그때는 빠질 때도 이거 어떻게 대응해야 돼? 막 급등할 때도 어떻게 대응해야 돼? 그러지만 그 이후에는 이제 시장이 이게 맞는 거야 안 맞는 거야라고 분석을 하잖아요. 그렇죠. 이번 주에 우리 내내 그러듯이. 네, 이제 진짜는 이제부터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러니까요. 자리를 잡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1년 중에 대체로 트레이딩 볼륨이 그 연말과 더불어 가장 그 적을 때잖아요. 이게 휴가철에 여름에 항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외부 충격파에 약해요. 굉장히 약한 시점이에요 지금. 항상 여름이 가장 거래량도 작고 그러니까요. 관심이 좀 없는 때고요. 또 그 말씀만 사시셔서 이제 생각이 나는 건데 시장을 그동안에 쭉 보면서 어떤 생각이 되게 많이 드냐면요. 시장의 상승과 하락 사이클이 점점 짧아지고요.
그리고 이런 충격파에 의한 변동성도 훨씬 더 커졌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그게 뭐 프로그램 거래 때문이다 아니면 각종 ETF 때문이다 알고리즘 거래다 여러 얘기들을 많이 하지만 전체적으로 시장의 변동성은 훨씬 더 커지고 있는데 예전처럼 막 추세적으로 오르면서 추세적으로 하락하면서 추세를 가지고 우리가 뭐 저점 고점을 논하고 이런 얘기 별로 안 하잖아요 요즘에요. 네, 그렇게 된 게 시장 변동성이 커졌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제 우리 시장은 코스피는 3.3%, 8.5% 빠지고 3.3%니까 반등폭이 그렇게 큰 건 아니었죠. 그리고 코스닥은 11% 하락해서 6% 반등을 했습니다. 저게 조금 더 반등폭이 더 컸네요. 그건 이제 하락폭이 더 컸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비율로도. 예, 그렇습니다. 비율, 그 비율로도 그렇습니다. 어제 아침에는 외국인들이 선물 매수하면서 선물 시장이 아침에 먼저 시작하는 건 여러분 아시죠? 우리 주식 시장 시작하기 전에 15분 전에 선물이 먼저 시작을 해요. 아, 그래요? 8시 45분에. 먼저 시작을 하면서 이제 시장의 방향을 먼저 줍니다. 근데 이 선물 시장에서 선물이 5% 플러스로 시작을 했어요. 코스피는 약 3% 시작을 해서 따라 올라가면서 아침에는 사이드카가 발동이 됐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5% 플러스로 시작을 했어요. 시작을? 예, 시작을. 그래요? 근데 삼성전자가 종가가 플러스 1.54. 저게 이제 코스피의 반등폭을 제약해버린 거죠. 예, 그렇습니다. SK하이닉스는 밀렸다가 또 다시 또 좀 올라와서 플러스 4.87로 끝났습니다. 특히 선물 시장을 보면 플러스 5% 시작했는데 선물 종가는 플러스 3.11%로 마감을 했어요. 밀렸다는 얘기예요. 네. 매수 사이드가 발동 전까지는 그래도 괜찮았는데 그 이후에 외국인들이 매수를 줄이면서 매도로 전환했어요. 네. 어제하고 정반대예요. 매도로 전환하면서 프로그램 매도가 4,880억이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좀 내려왔다 이렇게 보시는 게 하나의 특징이고요. 또 하나는 어제는 오늘 아침 그러니까 어제 끝난 시장에는 기관들이 3,256억을 매도했는데 그 전날에는 기관들이 그렇게까지 매도를 안 했었거든요. 근데 요거는 좀 안에 내용을 봐야 되는데요. 연기금이 2,378억 어저께 순매수해줬습니다. 이틀 동안 5천억 정도 순매수한 거예요. 그리고 국내 기관 중에 금융투자, 증권. 프로그램 거래 들어오는 증권, 옛날 증권, 지금 금융투자로 분류를 하는 증권사에서 나오는 프로그램 거래가 거의 대부분 매도였고요. 국내 기관들은 나머지 기관들은 전체적으로 매수였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국내 기관들은 저가 매수를 좀 분할로 하던 어떻던 기회를 좀 삼는구나 그런 거 좀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 규모가 아주 크지는 않았는데 연기금은 뭐 제법 이틀 동안 5천억 들어왔습니다. 그게 또 하나의 특징이었고요. 외국인들 매도가 1,742억 순 매도니까 외국인 매도가 좀 줄었죠. 그래서 외국인들의 아주 그 폭풍 같은 매도는 일단 좀 일단락되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수는 좀 반등을 했지만 결국은 올라가면은 매물이 나오는 거는 왜 그럴까요? 홍프로님께 제가 가끔 질문을 드리는데 올라가면 네. 매물이 나오는 이유요? 예. 아니 그동안 아니요. 이번에 이렇게 급락을 했을 때. 급락했을 때 예, 올라가는데 예. 매물이 왜 나오냐? 예. 뭐 시장 영 아닌 것 같고 그냥 조금만 올라도 야 좀 덜 손해 봤다야 이 정도면 됐지 뭐 이러고. C급한 사람들 내는 거지. 예,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인데 하나는 단기 트레이더들이 항상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전날 월요일날 폭락에 사가지고 어제 파는 거죠. 단기 트레이더들은 항상 생각해야 돼요. 매물을. 파전 부쳐 먹는 사람들. 항상 그걸 생각을 해야 돼요. 그게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우리나라. 그거 이제 파전 부쳐 먹는 전 부쳐 먹는다 그러지. 뒤집고 하니까. 굉장히 그런 이제 수급이 있다라는 걸 항상 생각하시면서 거래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또 한 가지는 폭락한 당일날 판단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게 어디까지 갈지도 모르겠고. 그날 아침에 우리 한 3% 하락을 했었잖아요. 그죠. 이거 어떻게 될지 팔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막 더 빠져. 그때도 못 팔았는데 뭐 손만 이렇게 어떻게? 덜덜 떨고 있는 사람들. 그러면서 이게 뭔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 예. 그래서 그날 판단 못하는 분과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날 굉장히 바빴다고 막 그런 사람. 그리고 못 봤어. 너무 바빴어 그날. 말씀 잘 주셨는데 그날 나 못 봤어. 정신 없었어 그날. 너무 바빴잖아. 와, 팔고 싶었는데 못 팔았어. 이런 게 많아요. 예. 그리고 끝나고 나서 저녁에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전체에서 지금 현재 그래도 이익이야. 아니면 난 손실은 한 마이너스 10%야. 이거는 지금 폭락장에서 하루에 20%씩 막 빠지는데 이런 거는 내가 요번에 과감하게 하고 다시 수익을 낼 수 있어. 이런 판단들을 해요 저녁에 폭락한 다음 날. 그 다음 날 보고 있다가
올라오면은 매도하는 게 꽤 있습니다. 팔자. 분할 난 아닌가 매도라고 보다. 주식은 아니야 나는. 네, 그런 게 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폭락 후의 반등에는 그 매도가 있습니다. 그 생각을 네. 하셔야 된다는 걸 어저께 자꾸 강조를 좀 드렸는데 요런 게 계속 앞으로 좀 진행이 좀 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네. 또 하나 특징 말씀드릴게요. 외국인들이 코스닥에서 이틀 동안 어제는 3,547억을 순매수했고 이틀 동안 9천억 순매수했습니다. 순매수. 특이하죠. 그러네. 특이해. 코스닥을 외국인들이 코스닥을 이틀 동안 무려 9천억이나 순매수를 뭘 산 했어요. 거죠? 뭐가 샀겠습니까? 요걸 설명을 드리려고 네. 지금 그러는 거예요. 이거 제가 판단으로는 거의 대부분 다 알고리즘이에요. 네. 급락을 했어요. 알고리즘이 들어가. 알고리즘에 의해서 매수 들어가서 올라오면 이거 팔 거예요. 이걸 믿고 하시면 안 된다. 아, 페이크다. 예.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외국인들의 코스닥에 있는 거래 일부 종목 빼고 전체는 아니지만 그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에 들어와서 요 말씀 꼭 드릴게요. 네. 그 코스닥의 종목들도 보면은 외국인들의 지분이 5%, 6%, 뭐 9% 이렇게 지분이 있는 것들이 있어요. 한 3, 4%. 얘네들은 탐방이 된 애들이에요. 투자 판단이 된 애들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쉽게 팔거나 쉽게 사지도 않아요. 그냥 사고 팔고가 그냥 그 사이에 있지 그 종목들은 그냥 가져가는 종목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그렇지 않고 원래 외국인이 지분이 없었는데 외국인들이 막 어떨 땐 막 사고 어떨 때 팔잖아요. 대부분 다 기계가 한다. 그래서 이걸 롱텀으로 가져가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조언을 드립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설명 쭉 드린 바와 같이 일본은 니케이 225가 10% 올랐어요. 13% 빠지고 그러니까 뭐 70% 이상 회복을 한 거니까 양호한 회복을 한 거예요. 네. 대만은 3.3%. 가만히 보시면 하락폭에 비해서 반등폭이 약한 걸 보면 나스닥이 그랬고요. 한 30%예요. 대만이 그렇고 코스피가 그래요. 저는 이걸 어떻게 판단을 하냐면 이번 하락에 경기 침체 얘기하고 뭐 수급적인 엔캐리의 청산 이런 얘기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빅테크 및 AI 반도체에 대한 반도체네. 고평가가 딱 있는 거예요. 반도체구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시장이 딱 알려주잖아요. 니케이 225가 13% 빠졌다, 10% 올랐다는 얘기는 얘네들로 인한 수급적 왜곡은 그래 해소가 됐으니까 얘는 올라와. 얘는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나머지 애들이 이 빅테크 쪽에 속해 있는 지수가 상대적으로 못 올랐다는 얘기는 그쪽이 불안하다는 거예요. 아직도 또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기야 한국 코스피하고 대만 각권 지수가 반등폭이 미약하다는 거는 두 나라의 공통점은 딱 하나밖에 없잖아. 네, 반도체. 반도체입니다. 예. 아직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억울한 건 있죠. 늘 많이 얘기하는 거지만은 대만도 역사적 신고가 났고 TSMC 신고가 나고 미국 나스닥도 막 그런 사이에 우리는 그러지 못했잖아요. 못했는데 우리가 오른 게 뭐가 있냐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AI 반도체 핵심 국가가 아니라는 거지. 예, 그렇죠. 우리나라가. 그럼 아주 기조적인 저거에 아주 근본적인 문제고. 네. 근본적인 문제고요. 그래서 이번에 전체적으로는 반도체 중에서도 AI 쪽이 더 많이 빠지고 뭐 반등하고 이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여기는 아직까지 조금 우려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건 엔비디아가 해줘야 돼요. 네. 그래서 시간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엔화가 그러니까 일본이 급단등하고 이런 내용들은 또 엔화가 162엔 근처가 고점이었고요. 142엔 달러엔이요. 이 저점이었는데 이게 144.3까지 갔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반등을 준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시장에서는 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급하게 나올 캐리 청산은 일단락된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물음표를 써놨습니다. 왜? 다 몰라요. 다 몰라요. 얼마가 정산됐는지 뭐 예, 나 몰라요. 그냥 지금 뭐랄까요? 엔화가 반등을 약간 하고 그리고 미국의 국제 수익률이 약간 올라오는 거 보니까 일단락 좀 그냥 급한 건 되지 않았냐. 요 정도 생각을 하는 거고 그러면서도 계속 마음속에 불안은 야 이거 계속 이대로 좀 오랫동안 가는 거 아니야? 지속 여부에 대한 불안감은 깔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요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요게 자율반동 정도만으로 이 시장이 인식을 하는데 그 이유는요. 지수 자체가 하락폭의 한 30% 정도뿐이 반등을 못했다는 것도 있지만 시장 내부로 들어가 보면요. 네. 직전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따지면 월요일 날 낙폭이 큰 순서대로 반등폭이 컸어요. 어제 코스닥이 반등폭이 더 컸잖아요. 그렇죠. 네.
실제로 시장이 정상으로 가면 뭐 향후 실적 이익 성장이나 실적이나 이걸 가지고 좋았던 주식이 더 많이 올라가요. 나중에 결과론적으로. 보면. 결과적으로는 그렇죠. 예, 결과적으로 실적적으로는 그래요. 예, 지속적으로 보면. 근데 단기적으로 지금 보니까 그냥 많이 빠진 게 더 많이 올랐어요. 어제. 그 보니까 무슨 얘기냐면 어제 같은 경우에 이렇게 쭉 불러드릴 때 예를 들어서 제가 밑에 이렇게 불러드리잖아요. 애플이 뭐 상당히 덜 빠졌고 엔비디아는 많이 빠졌고 뭐 AMD는 플러스 났었다 그랬잖아요. 얘는 마이너스 났고 이래요. 그러니까 어저께 우리나라도 잘 보시면 그 전날 월요일 날 덜 빠진 종목 마이너스 한 2% 3% 얘네들은 어저께 못 올랐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냥 낙폭이 컸던 게 올랐던 거예요. 그 얘기 뭐냐면 그냥 반등한 거예요. 어제. 잘 반등한 거다. 그렇게 시장이 많이 이제 이해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거꾸로 우리나라는 또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뭐 낙폭이 작았던 기업들이 반등폭도 작았다. 제가 이 설명을 좀 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어제 장 종료 후의 시간에서 대부분 좀 하락을 하고 있는 걸 봤을 때 불안 심리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자율 반등을 했고 그리고 오늘 또 매물 좀 맞을 수 있을 것 같다. 근데 그게 또 충격적이지 않을지 뭐 그렇게 충격받았는데 또 한 번 그래? 뭐 이렇게까지는 생각을 대부분 안 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상당히 보수적으로 그러니까 조심스럽게 시장 보고 있는 한 거예요. 분들이 좀 찝찝한 거지. 지금. 그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는 네. 상황인 거고요. 네. 자, 이 상황 속에서 그냥 빠른 글씨로 나는 뭘 해야 되느냐? 뭐 다 쉬운 말로는 그냥 현금화하는 게 낫지 않겠냐? 아니면 종목 슬림화해야 되는 게 낫지 않겠냐? 또는 교체 매매를 좀 해야 돼요. 저도 교체 매매를 좀 했는데 교체 매매를 좀 해야 되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 아주 빠른 펀드를 운영한 액티브 펀드의 펀드 매니저들이나 아니면 주식을 자기가 안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주식을 안 하는 사람은 말하기 되게 쉬워요. 그냥 현금해, 위험 관리해. 이게 되게 쉽습니다. 근데 본인이 주식을 하는 사람들은 그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알아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은 자기 본인이 주식을 거래를 안 하는 사람의 얘기가 객관적으로 도움이 될 때도 있고 또 어쩔 때는 본인 주식을 하지 않으면 이게 실제로 이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 가지고 어떤 심리가 작용하는지는 잘 그렇죠. 이게 간극이 있어요. 간극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거의 대부분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볼 때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봤을 때 우린 지금 뭘 해야 되냐면은 월요일 날 하락했죠. 하락할 때 낙폭이 있죠. 낙폭, 종목별로 낙폭. 거기에 외국인들의 프로그램 매도 때문에 특별히 뭐 더 많이 빠진 그런 게 있겠지만은 네. 기본적으로 그런 프로그램 거래를 살짝 빼고 기업별로 봤을 때 하락폭의 낙폭 그리고 어제 반등했잖아요. 반등했을 때 상승폭 네. 요 두 가지를 보고 그 하락할 때 반등할 때 외국인 특히 국내 기관들의 수급이 어땠는지를 체크하고 있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예를 들어서요. 내가 지금 하락폭이 남들 10% 빠지는데 그날 3% 빠졌어. 극단적으로 좀 말씀 들어볼게요. 어제 반등했더니 5% 올랐어. 왜 그런가 봤더니 기관들이 그동안에 갖고 있었는데 하락할 때 가만히 있더니 올라갈 때 어저께 다시 사줬어. 그 진짜 요런 거는 들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그걸 보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을 구분을 그런 걸 봐야 돼요. 빠질 때 예를 들어서 하락할 때 뭐 쭉 한 10% 빠졌어요. 근데 기관들이 그날 뭐 조금 팔았어. 근데 어저께 반등했더니 다 때려버리더라. 갖고 있던 왕창. 빠져버리더라. 예, 예. 그건 이제 이런 거는 이제 힘든 거예요. 그건 이제 버려지는 거예요. 뭐냐? 누군가 가지고 있으면서 이 주식을 좋게 보는 사람들의 매수 수급이 있어야지만 이후에 시장이 안정화되면 빠르게 회복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다 던져버리고 얘는 이제 시장에서 뒤쳐졌어. 주인이 없는 주식. 예. 그러면은 시장이 반등을 주더라도 걔는 약해서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이렇게 변동성이 주고 힘들 때 리밸싱 해야 된다, 교체 매매 해야 된다, 슬림화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보통 이제 그때 있잖아요. 예. 남들 이제 다 회복 이제 조금 어느 정도 회복하려고 하는데 얘는 좀 못했잖아요. 예. 그러면 사람들이 얘를 아직 못 알아봤구나, 얘를 놓쳤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예. 물타기를 들어갑니다. 그건 이제 일반적인 시장에서는 정포를 말씀하실 때는 뭐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네. 지금 이거는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에요. 그냥 급변동 장세죠. 네. 이렇게 하다 실패한다는 얘기예요. 이거 지금 위기 상황이에요, 위기 상황. 위기 상황에서는 진짜 그 판단을 그렇게 하면 안 잘 됩니다.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남들이 빠질 때 좀 덜 빠지고 그다음에 오를 때 더 빨리 반등한 친구들, 얘네들은 들고 있고 네. 만약 그렇지 반대 방향으로 가는 애들이 있으면 얘는 그냥 남들 반등하는데
빠질 때 같이 빠졌는데 남도 반등한테 오늘도 반등 못해. 그러면 이제 그럼 정말 화나시죠. 심정적으로도 아, 심정적으로 화나시잖아요. 사유나라. 근데 왜 그런가를 안을 들여다보면 거의 대부분 수급적 이유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계좌 평가와 어제 계좌 평가를 딱 쳐보는 거예요. 이틀이잖아요. 월화니까. 예. 그랬는데 야 시장은 거래소 기준으로 한 5, 6% 빠졌는데 내 계좌의 그 잔액은 1%밖에 안 빠졌다. 예를 들면 예. 그 포트폴리오 매우 견고한 포트폴리오. 지금 이 상황에서 그죠? 예, 예. 그런 분이 있다면 그 포트폴리오를 제가 볼 땐 굉장히 더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 막 반대로 내 거 한 15% 빠졌다. 예. 그 이제 사유나라 해야죠. 아니 근데 그거 기능 없습니까? 이게 저 뭐죠? HTS나 MTS에 예. 금요일에 얼마 종가였는지는 몰라요? 왜 제 몰라요? 계좌가 지금 예를 들어 뭐 3% 금요일에 3% 빠지고 오늘 뭐 월요일에 뭐 2% 더 빠졌다 치고 예. 금요일에 얼마였는지 기억이 안 나잖아요. 아, 내 금액이 네. 그 금요일자 딱 금요일 날짜로 치면 근데 그렇게 바쁘세요? 저도 그 얘기 하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계산하기 그 정도는 힘들 정도로 돈이 많은데. 그 정도는 아니, 대부분 아시죠? 잠깐만 아닌데 예, 예. 내가 뭐 무슨 종목이 삼성전자가 있는데 예, 금요일에 얼마였는지 기억이 나요? 근데 처음 되잖아. HTS에 네. 일일 그 자기 수익률이 나와요. 매일. 그러지 말고 기능도 있습니다. 오늘 끝나고 네. 박 변호사 선생님 사무실 가. 아니요. 그 기능이 HTS부터 좀 배워라. HTS에 예, 수익률이 일간, 주간, 월간 이렇게 수익률들이 있어요. 금액이 얼마에서 얼마 이렇게 그럼 다 있지. 다 있습니다. 그 있어요? 그 굳이 보시려고 모든 한다면 증권사 한꺼번에 보는 것도 있어. 아 그걸 하루하루 이렇게 알려줘요? 예. 그러니까 지난 날도 어저께 종가를 알아야지 오늘 얼마 벌었는지가 수익률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 계좌의 그 수익률을 일일이 해주는 게 기능이 있다. 엊그제 거도 알려준다고요? 엊그저께 데이터가 있으니까 일단 수익률이 넘어가. 나오는 거지. 지금 뉴스가 많아. 민원을 좀 알겠습니다. 예. 네, 이렇게 하고 뉴스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1번, 2번 뉴스는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고 있지만 다시 한번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미국의 지금 월가의 채권 트레이더들이 연준의 긴급 금리 인하에 베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월가의 이 매니저들도 진짜 뭐라고 표현할까요? 빠르고 좀 과격하고 그런 것 같아요. 미국 경제가 급속도로 악화될 위기가 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연준이 일주일 내에 비상회의를 열어서 25bp 금리 인하 확률을 60%를 반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2년물 금리가 연준의 기준금리 대비 이만큼 낮아진 적은 없었다. 연준은 추세에 뒤처져 있고 경제가 연착륙에서 경착륙으로 전환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미 국채의 좋은 매수 기회이다. 뭐 이런 그러니까 국채에 지금 베팅하고 있다 이 얘기를 좀 드리는 거고요. 이런 얘기를 왜 전해드리냐면요. 이런 것들이 다 수급으로 되면서 지표가 바뀌면서 그런 게 시장에 영향을 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굉장히 변동성이 클 때, 지표의 변동성이 클 때 굉장히 빠르게 돈들이 움직입니다. 그런 것들이 일시적으로 시장 변동성을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 아까 공 기자님 전해주셨는데 제러미 시걸 교수는 0.75% 75bp 금리 인하 빨리 하고 9월에 또 해서 한 4% 이하로 빨리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좀 했는데요. 근데 이때 저는 요 얘기를 빼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요 얘기를 저도 자주 드렸는데 지금 5.25에서 5.5%잖아요. 여기서 100bp 금리 인하를 하면 제가 좋은 소식 하나 전달해요. 예. 죄송합니다. 예. 지금 일보 떴어요. 예. 삼성전자 HBM 3E 8단 엔비디아 퀄 테스트 통과 로이터발 로이터요? 3분 전에 떴네요. 아니 전에는 주셨는데 이거 정확히 이해 못하신 것 같은데 이해하신 거죠? HBM 3E 그다음 8단 이해했다고 얘기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걸 꼭 물어봐야 되니까. 일단 퀄테 근데 너무 반가워서 왜냐면 어제 삼성전자 너무 찌질했거든. HBM 3E 예. 8단 8단 8단은 원래 좀 하지 않았어요? 네, 맞아요. 12단이 지금 문제 아니에요? 예. 그런 거예요. 형님 방송을 좀 쉬어갖고 맞습니다. 그동안에 좀 세부적으로는 많이 안 보였으니까. 어쨌든 일보 떠서 내가 아 봤어요. 그래요? 예. 너무 반가운 마음. 예, 맞습니다. 네. 근데 그동안에 이제 8단은 공급을 하고 있지 않냐라고 시장에서는 많이 인식을 좀 하고 있었고요. 네, 16단이 어떻게 되고 있냐 요 얘기를 계속 하고 있었던 상황인 거고요. 근데 공식적인 발표들은 삼성전자에는 없었습니다. 네. 일부 지금 말씀 주시는 어디에서
나왔는데 아직은 아니다 이런 적이 너무 하여튼 많아서 로이터발로 지금 떴어요. 네, 아니다 그래가지고 연합뉴스에서. 그 동안에는 그냥 뭐 크게 영향이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예. 좀 오재청 뉴스가 뜨면 좋게 반가운 거 맞죠. 반가운 마음에 전화 주셔서 하는 거니까요. 그 요거 지금 제롬식 거래 요 얘기는 제가 아까 뭐 어디까지 얘기했냐면 5.25에서 5.5%잖아요. 여기서 100bp를 금리나 해도 4.25에서 4.5% 아닙니까? 근데 4.25에서 4.5%가 낮은 금리입니까? 그렇죠. 그렇지 않잖아요. 굉장히 낮지 높은 않죠. 금리예요. 그리고 지금 2년 만기와 10년 만기 국제 수익률이 4%에 있잖아요. 지금 4% 아래 떨어졌지 않습니까? 네. 근데 기준금리는 굉장히 높은 상태에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사실 이거 내렸어야 되는 거라고 계속 얘기를 계속 그동안에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근데 계속해서 버티다가 이제 와서 갑자기 또 급하게 내리면 시장에 지는 게 아니냐. 모양이 좀 우습게 되고 시장이 우려를 좀 가질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요즘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어제 일본 얘기가 이제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어제 일본 재무성 그리고 BOJ 금융청에서 오후 3시에 긴급 금융시장에 논의를 하는 긴급회의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를 타이핑을 제목만 써놓고 내용을 좀 읽어보고 뭔가 좀 우리가 원하는 워딩이 나오면 오늘 전해드려야지 했는데 이렇게 보니까 그냥 원론적인 얘기만 해놨어요. 일단. 아직 한 번 더 맞아야 되나 봐요. 네? 일본 경제 완만한 개선 전망을 유지한다. 그리고 난 이건 이해가 안 되는 게요. BOJ에서 이번에 금리 인상하면서 일본 GDP 성장률을 낮췄거든요. 네. 근데 완만한 개선 전망을 유지한다 그러고 환율은 펀더멘털을 반영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런 원론적인 얘기를 그냥 하고 끝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비난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 비난 얘기를 좀 이렇게 몇 가지 말씀드리면 한국경제신문에 뉴스 나온 건데요. 일본은행 금리 너무 일찍 올렸다는 비난이 쇄도하다. BOJ 금리 인상 후 전 세계 주가 급락을 했습니다. 이거 실제로 나스닥하고 BOJ 금리 인상은 날짜가 딱 맞아요. 네. 그렇죠. 경제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잘못된 결정이라고 비난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BOJ 출신의 이코노미스트인 아타고 노부야스라는 분이 이제 블룸버그와 인터뷰를 했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일본은행은 경제 지표와 시장이 겸손해야 된다. 지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금리를 인상했다는 것은 통계 자료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치적 요인이 배경에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엔화 약세에 대처하기 위해 정치권과 일본은행이 소통한 결과를 해석한다. 되게 굉장히 강력하게 비난을 지금 하고 있어요. 이 정도면 뭐 중앙은행한테는 수모지 수모. 예, 이렇게까지 얘기를 정치권 하고 뭐 이런 얘기까지 예, 예. 나온다는 거는. 네. 이런 가운데 원론적인 얘기 어저께 긴급회의 해놓고 원론적인 얘기 지금 끝냈거든요. 그래서 사실 또 걱정은 좀 됩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부분이 좀 있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금융 정책에 관한은 예. 사실 일본이 굉장히 후진적이에요. 맞았죠. 네, 배울 건 없는 나라예요, 사실. 일본이 뭐 선진국 인상이 있잖아요. 근데 네. 금융 정책에 관한은 예. 아마 전 세계 주요 국가 중에 가장 실수를 많이 한 나라죠. 그게 일본의 30년 장기 불황을 낳은 거거든. 그래요. 특히 환 정책 이런 거, 환율 정책 이런 거. 근데 또 잘못했을 경우에 잘못했다고 그러고 바로 뒤엎는 것도 빨리 잘해요. 그래서 근데 그만큼 어려우니까 그렇겠죠. 어려우니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삼성전자 뉴스가 좀 좋지 않은 뉴스도 있고 좋은 뉴스도 있고 좀 그런데요. 아까 좀 전해주시긴 했는데 일단 머니투데이에 단독 기사가 하나 있었는데 삼성전자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착공하는 거 있잖아요. 네. 여기 2026년 착공해서 2030년 완공으로 원래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5일 국회 국토위 자료를 통해서 자료가 나온 건데요. 당초보다 일단 1년 앞당겨서 내년 초에 시작을 한다. 예, 당긴다. 아, 좋은 뉴스네요. 예, 당겨야죠. 요거 때문에 지금 국토위나 이런 데서 농지 그린벨트 입지 규제하고 예타 신속 통과하는 이런 것들을 본격 논의했다. 이런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여섯 번째 뉴스는 중국 테크 기업들이 미국이 지금 8월에 신규 규제합니다. 반도체 규제. 네. 이런 거죠. 미국이 아닌 다른 국가도 우방 국가도 중국에 우리가 지정하는 이러한 반도체 칩이나 반도체 장비를 중국에 수출할 때 우리 허가 받아야 돼. 요걸 지금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동안에 계속 뉴스 나온 거잖아요. 네. 그래서 중국은 이걸 대비해서 대규모로 지금 장비와 칩을 사들이고 그렇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렇죠? 대중 수출이 늘었잖아요. 예,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 상반기 HBM 매출 30%가 중국에서 발생을 했다. 만일 향후 미국의 수출 규제 세부 내용이 확정이 되면 요게 있잖아요. 첫 번째 나왔을 때 그때 우리 반도체가 떴을 때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떴을 때는 요번에 요 세부 규정에
한국은 제외한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처음에. 네. 그랬다가 그거는 그거고 HBM은 하지 못하게 할 거야. 요 얘기가 있었고 그 뒤에는 얘기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나와봐야 돼요. 나와봐야 되는 상황인데 이게 확정이 되면 중국 반도체 산업 및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영향이 확대가 될 것이다. 요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국 상무부에서 SK 하이닉스의 인디애나 공장에 4.5억 달러 보조금 지급한다라는 로이터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 어제 오후에 SK 하이닉스가 상대적으로 좀 오르는 부분도 상당히 영향이 있었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보조금. 네, 보조금 준다는 거고요. 그리고 K배터리 지금 캐전 보릿고기를 넘고 있잖아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조사를 했더니 지금 영업의 역량은 60%, 매출은 27.6% 영향을 준다라고 이제 대답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볼 워딩은 맨 마지막 두 줄입니다. 중국산 완제품 재고가 계속 증가해서 저가 밀어내기를 진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맨날 그 얘기하잖아. 우리 정프로님 네. 얘기가 막 귀에 맴돌아요. 저는 중국이 뭘 하면 그 사람은 다 망해. 안 되는 거죠. 이쪽도 지금 중국이 그러고 있는 상황이라서 굉장히 힘들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마지막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진행이 계속 되다 보면 지금 현재 우리 기술력 격차 크잖아요. 이게 축소될 가능성에 대해서 우려를 이들이 하고 있다. 이 전체 업체들이. 자, 배터리 실명제 꼭 해야 됩니다. 예, 요 얘기들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막 계속 이제 커갈 때는 어쨌든 뭐 중국도 성장하겠지만 우리도 이제 열심히 성장하면서 네. 그 어떤 기술 격차나 이런 걸 좀 유지를 할 수도 있을 텐데 네. 이렇게 한번 캐즘이 와서 네. 조금 장 안 좋아지고 뭐 전체적인 분위기 좀 이 지지부진할 때는 네. 이제 중국에서 막 또 따라 엄마 올라올 도드를 때 밀고 막 그냥 계속 공인을 하는 거죠. 그렇죠. 개발을. 예. 거기서 이제 그 격차 줄어들어가고 예, 이제 예, 예. 나중에 정말 시장이 큰 시장이 열릴 때 예, 예. 그때 우리가 먹을 예. 게 별로 없어질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 걱정을 한다는 거죠. 그 기업들이 실제로 지금 하고 있다. 아, 예. 요거 어떻게 좀 극복해야죠 우리. 야, 어떻게 벤츠는 세계적인 명차가 네. 그걸 뭐라 그러지? 뭐요? 중국에서도 잘 모르는 그런 아 배터리에서 배터리를 탑재했지. 아마 그럴까요? 벤츠가 자기네들 컨트롤하기 좋은 회사 걸로 한번 찍었겠죠. 뭐. 아니, 주주라며 주주. 그 회사 주주래. 아 그래요? 아, 아 그래서 아유 그런 식으로 하면 진짜 안 되지. 그러니까 내가 그랬잖아. S500 있잖아. 네. 그러면 배터리는 뭐다? 딱 그 옆에 써야 된다. 전기차는. 네. 전기차는 사실은 그렇게 중요한 그렇지. 거니까. S 뭐 있어요? 그 그러네요. 배터리 빼고 뭐 있어? S500이면 이제 SDI 거 써야죠. 그러니까 레더 시트 말고 뭐가 있어? 아 전기차 안에. 네. 생각해 보니까 필름도 자기 필름 이름 다 적어놓죠. 차에 보면. 그러니까 아 네. 그 이비오스 EBOS 있잖아. 네, 써 있잖아요. 거기 필름이 써 있어요. 저번 거기. 지금 EBS 얘기한 건 아니야. 필름도 써 있고 맞아, 옛날에는 무슨 저 시트도 3M 써 있고 뭐 이런 웬만하면 다 써 있죠. 하기야 그러네 어제 진짜. 다 써 어제 있죠. 기아도 불났더라야. 아니 그 뭐죠? 이게 기아 불은 금방 껐더라. 2시간 만에. 기아 건 잘 꺼져요. 잘 꺼져. 스피커 같은 것도 뭐 보스니 아니면 뭐 다 써 있죠. 예, 어디 뭐 메르디안 하만. 네. 다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배터리 진짜 중요한 거니까 그렇지. 다 쓰는 게 맞네, 그죠? 써야 된다니까. 아. 내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써야 돼요. 아, 그거 그러네. 보고 소비자 판단을 받아야지. 그 뭐 옛날에는 뭐 BMW에서 뭐 네? 520 TDI 뭐 이렇게 써놨지만 네. 이제는 그 뒤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네. BMW 뭐 SDI. SDI, BMW, SK1. 엔솔 뭐 이렇게 써야 되네. 그렇지. 네. 아 이건 무조건 의무화해야 되네. 의무화해야 된다니까. 아 의무화로 가겠습니다. 어떻게 청원해? 그 누가 이거 해야 되네 진짜 생각해 보니까. 인텔 인사이드, SDI 인사이드. 노트북 이상 다 써 있잖아. 인텔 써 있잖아. 건지 AMD 건지. 네. 무조건이네. 당연하지. 그래야 이제 뭐 BMW나 뭐 이런 데들은 다 우리나라 거 쓸 거 아니에요. 설마하니 그 어디 회사인지도 모르는 쓰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딱 중국 거 써버리면 어떡하지? 이 정도 합시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우리 삼성전자 네. HBM3E 3E가 중요하다는 E라는 건 거야. 중요하다는 거죠. 3E. 네, 인핸스드. 그래, 3E가 3E가 이제 8단 그거 퀄테스트 통과했다. 로이터발이죠. 로이타발입니다. 네, 로이터발로 소식이 들어왔고요. 얼마나 제가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고 싶은 이 갈망이 있으면 네. 자르고 그걸 했겠어. 아유, 그걸 길을 안 맞아요, 살려주시나? 네, 우리 공중제비 12단 한번 돌아야죠, 우리. 네, 기분 좋은 소식입니다. 자, 저 이선철 대표님 오셔야 되니까 아이고, 이 정도. 네, 우리 고생 많으셨습니다. 박병창 이사님,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